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차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가는 이른바 차털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 연말연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탄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방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아산의 한 다가구 주택 주차장.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차 안을 비춥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안을 들여다보더니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40초 뒤 차에서 나온 남성은 손에 돈다발을 쥔 채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차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1월 1일에 저희 아버지 생신이시라서 제가 은행을 간 김에 200만 원 정도를 뽑았었는데 그게 이제 도난이 당해가지고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려고 친구 집에 주차를 한 뒤 짐을 옮기다 깜빡 잊고 차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그 사이를 노린 겁니다. 남성은 차량 내부 보관함을 열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0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났습니다. 이달 초에도 아산의 주택가에서 문이 열린 차에서 현금을 훔친 고등학생이 붙잡히는 등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깐 일을 보기 위해서 주정차 하면서 문을 잠그지 않고 일을 보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종종 차량 털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다음 달 2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범기간으로 정하고 취약지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지난 24일 밤 대전 오정동 한 식당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오늘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 4개의 가스통을 확인한 감식반은 식당에서 사용하던 LP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가스가 어디서 누출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며 관할 대덕구는 붕괴 등 2차 사고에 대비해 천장에 지지대를 세웠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1명이 중화상을 입고 11명이 다쳤으며 주변 상가 여러 동이 파손되고 주택 수십여 채의 유리창이 부서진 것을 비롯해 주차된 차량 1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데 이어 검찰 역시 양형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 정명석은 범행이 명백함에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했다고 검찰이 구형한 30년에 미치지 못하는 징역 23년은 형이 너무 적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정명석의 추가 성폭행 혐의도 면밀히 수사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은밀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를 키워드로 돌아보는 연말 기획보도 순서. 오늘의 키워드는 재해입니다. 올해는 집중호우와 산불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등 유난히 재난재해가 많았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 높이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거센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3월 12일 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난 불은 순간 풍속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이 더해져 빠르게 번졌고 50여 시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밑에는 주로 이제 이 분진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런 걸 타고 신속하게 확산이 되었고 이쪽 물류창고까지 올 때는 또 바람이 또 강풍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는 금강으로 유입됐고 고무와 화학약품이 타면서 발생한 매캐한 연기에 주민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올해까지 3차례 큰 불이 나면서 주민과 상인들은 공장 이전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월 건주주의보가 내려졌던 홍성에서는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급하게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조금 건진다 하다가 이거 사람 다치겠다 해가지고 식구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나오라고 보다시피 하나도 건진 게 없어요. 몸만 빠져나왔어요, 몸만.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로 당진과 금산, 보령, 부여 등 5개 시군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여름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집중 호우 피해가 컸습니다. 논산에서는 추모공원 방문객들이 매몰돼 2명이 숨졌고 청양과 세종 등 지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금강물이 금방 넘쳐서 올 것 같이 막 배도 떠내려가고 18년 동안 살면서 공주에 이런 물난리가 난 건 처음이에요. 이달 초에는 일부 지역에서 12월 기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중순에는 폭우와 우박이 내리는 등 곳곳에서 기후위기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독일의 유명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를 표현한 그림부터 가방과 유리 등으로 만들어낸 초현실적 작품들까지 다양한 전시가 대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피해 따뜻한 실내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김지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양동이에 있는 가을 낙엽들이 실제 바닥에 떨어지는 듯 쓸쓸한 느낌이 듭니다. 가까이 보니 나뭇잎의 소재는 나비고 줄기는 밧줄로 표현됐습니다. 독일 현대미술 거장 안젤름 키퍼가 릴케의 시 가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 17점을 대전에서 선보였습니다. 흙과 나무, 금속 등 비회화적인 재료들을 이용해 어둡고 공허한 소멸의 계절을 나타냈지만 역설적으로 다가올 봄의 생명을 기대하게 합니다. 일제강점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지점 건물로서 폐허가 될 뻔하다가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이 전시관과 키퍼의 작품들은 맥을 같이 합니다. 버려졌던 공간을 저희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100년의 역사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 책, 사다리 등 친숙한 사물들이 2차원과 3차원 경계를 넘어 낯설게 배치되어 있고 그 위로는 한글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가방 안에는 광활한 우주와 자연이 담겼고 크고 작은 박스 형태의 작품들 속엔 식탁 위에 차려진 식기들, 텅 빈 방에 켜진 조명 등 작가가 바라본 현대 문명의 단편이 담겨 있습니다. 평면 작품을 포함한 조각 설치 작품 그리고 영상 작품까지 함께 설치를 하여서 조명이나 연말의 반짝임, 화려함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순환과 재탄생, 그리고 시공간을 넘어선 초현실적 세상 등 다양한 전시들이 연말 문화가를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내년 대전 원도심에서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는 올해보다 기간을 이틀 연장해 총 9일 동안 진행됩니다. 내년 영시축제는 8월 9일 개막해 17일까지 열리며 시간여행축제라는 큰 주제는 유지하면서 관객 체험형 공연을 더욱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 해외예술단 초청 공연과 K-팝 오디션 대회, 축제 기획 상품을 준비하고 먹거리 존을 확대하는 등 올해 행사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동물원법 개정에도 대전 지역 동물원에서 먹이주기 프로그램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이 지난주 오월드와 대전 신세계, 보문산 아쿠아리움, 그리고 티놀자 애니멀파크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결과 오월드를 제외하고 모두 관람객을 대상으로 먹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된 동물원법은 사전 교육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한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한계 도전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적 과제를 연구자 주도로 이끌어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고위험, 고수익형 R&D 프로젝트를 오는 2028년까지 490억 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하고 바이오와 소재 등 세계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도 앞서 도전형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위험 회피나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 등을 바꾸기 위해 연구 착수 이후에도 연구 방향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태안군 원북면 동해리의 캠핑장 인근 물 웅덩이에 빠진 승용차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길을 잃고 물 웅덩이에 빠지는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숨진 남성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3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 등 3명과 공인중개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을 속여 전세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전세 보증금 34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높게 받고 전세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5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충남도가 스마트팜을 준비 중인 청년 농업인 1,000명에게 담보 없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의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NH농협은행 충남지역본부, 하나은행 충남북 영업본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2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례 보증 대상은 창업 자립형, 자립형 온실 신축, 도제형 스마트팜 지원 농가 중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자로 보증 비율은 100% 전액이며 신용 보증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입니다. 세종시가 지난 8월 28일부터 보름간 시민 3천여 명을 상대로 시민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6.7점을 기록해 지난해와 같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 월 평균 공교육비는 10만 4천 원, 사교육비는 43만 9천 원으로 집계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답변이 51.4%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